장경태 의원님 이렇게 하시죠. 그 자료 제출 요구로 지금 다시 법원 행정처를 통해서 자료를 요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장경태 의원님이 질의를 통해서 그 재판연구관의 연구보고서 제출 여부, 제출 시기 이런 것들은 심리와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또 특히 이 수석재판연구관에 대해서는 증인 소환까지 됐는데 만약 계속 불응한다면 거기에 국회법에 따른 합당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좀 분명히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이 수석재판연구관이 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 절차에 관한 내규를 7조를 보게 되면 수석재판연구관이 매월 1회 이상 전원합의 길 지정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대법원장과 대법관에게 보고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 사건도 이것이 적용이 됐는지 안 됐다면 왜 안 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주시기 바라고요. 그런 전제가 지금 이 서면 질의에도 자세히 안 나와 있고요. 전제 사실 자체가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법원 3명 이상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먼저 심리한다라고 법원조직법 7조에 돼 있는데 그러면 그 판단은 누가 하는 겁니까? 그 배당된 주심이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런 의견을 내야지만 지금 이 부에서는 3명이 전원일치가 안 되고 의견이 좀 갈리니까 이게 전합으로 갈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누군가는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드린 것처럼 사전 질의 답변서에 아마 상세히 되어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 아마 아니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예, 그 취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모두 상고심 사건은 다 기본적으로 전압 사건으로 접수가 되고 전압과 대시되는 그러니까 별도의 회부 결정이 필요하다거나 아니면 재배당 절차가 필요하다거나 하는 그런 소보 대립되는 소보는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전압 사건 처리를 위해서 주심을 배정하고 주심이 배정되면 자동적으로 소보 배당 간주된 걸로 보일 뿐인데 그때는 편의상 이제 소보에서 그 3자 합의에서 중요한 사건이 아니면은 처리할 수 있다는 관리 차원에서의 어떤 그런 이제 그 관계에 있는 것이고. 예. 그러니까 그 의견을 누가 내느냐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 부에서 먼저 심리한다인데 그러면 부에서 먼저 의견을 물어봤더니 의견이 서로 달라요. 그러면 전압으로 가야 됩니다. 이런 건 누가 내는 거예요? 아닙니다. 거기에 이제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은 반드시 소부에서 먼저 의견이 제시되어야만 전압에서 다룰 수 있다는 걸 전제로 하시는데 그러지는 않고 이 사건처럼 이제 처음부터 이와 중요한 사건은 전압 사건으로 이제 처리될 거 하기로 아마 판결문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처음 접수됐을 때부터 대부분 모든 대법관들이 전압으로 이제 하기로 결정하고 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은 사문화된 겁니까? 현재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7조 1항에는 이제 다시 한번 보시면은 합의체에서 행사한다라고 이제 원칙적인 전압임을 먼저 선언을 하고 다만 이제 그 편의상 이제 그러니까 그 다만 이하 나오는 그 단서는 사문화된 겁니까 그러면? 사문화가 아니라 그 부분은 이제 그 소부에서도 편의상 이게 전압 사건이 아닐 때는 처리할 수도 있다는 그런 의미고. 아니 여기서 먼저 사건을 심리한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은 행정처장님의 말씀에 의하면은 이건 잘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애초부터 전원합의체 권한 사항인 것이고 그건 아주 예외적인 겁니다. 이런 얘기니까 이것은 그냥 사문화된 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이 전압 사건, 상고 사건의 성격이 이제 전압 사건이라는 것하고 언제든지 전압 사건으로서 모든 대법관들이 전압 심리기일 지정을 요청해서 그렇게 처리할 수 있다는 것하고 다만 현실적으로는 이제 저희들이 한정된 사부자원 하에서 이렇게 이제 편의상 소부에서 약식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그러니까 현실과 원칙의 괴리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건이 한 4만 건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이 사건만 그 현실과 이상의 괴리가 큰데 이 사건만 그러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위원님들이 계속 묻는 거예요. 근데 엉뚱한 답변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누구나 포르쉐를 살 수가 있다. 그러나 돈 있어야 사지.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건은 다 대법원에 다 권한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법관수가 따라줘야지 하는 것이지. 그런데 왜 이 사건만 저부터 권한이 전원합의체 거였어요. 왜 이렇게 누가 주장하는 거예요? 누가 정하는 겁니까? 일단 현실적으로 그렇게 주장하고 그렇게 가자라고 해야지만 되는 건데 현실은 그러한데
왜 이 사건은 있지도 않은 원칙 가지고 원래 원칙은 전원 합의체 겁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그 이례성을 지금 그 특이성을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네, 말씀 누가 그 특이점을 봤으며 누가 이 사건은 피고인 이재명인 이상은 반드시 전원 합의체가 다 봐야 되고 기록이 접수되자마자 다 봐야 된다. 누가 정하는 겁니까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압 판결을 통해서밖에 알 수 없는 거긴 하지만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조사해 본 바로는 이렇게 이제 소굴을 거치지 않고 전압에서 바로 처리한 것은 잘 아시는 이제 국정원 댓글 사건이라든지 또 이제 국정농단 사건이라든지 하는 것도 그와 같이 처리를 한 걸로 확인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는 이제 처음부터 전원체 대법관들이 전압에서 다루기로 이제 서로 결정한 걸로 전압 판결문에 나와 있고 그때 그러니까 누가 정했느냐 이걸 묻는 그건 거죠. 서로 의견이 이제 그 대법원장과 이심전심이었다 그런 말씀입니까? 모여서 그래서 그 다만이라는 대법관 3명으로 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고 예외적인 거다. 그런 거 잘 있지도 않습니다. 형용화된 겁니다.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대부분의 모든 수많은 사건은 다 소부에서 했잖아요. 근데 왜 이 이례성을 반복된 이례성은 왜 이 사건에서만 5번 이상 일어나느냐. 예, 그 그걸 묻는 거죠. 부분이 그래서 위원장 하시는 것처럼 이제 이 전압 판결 소수 의견이 그와 같은 비판을 하고 있고 다수 의견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재반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도 전압 판결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하시라고요. 증거를 하나도 안 제출하세요. 전원합의체 회부하는 서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결정. 결정이 없다는 걸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정처장님 그러면 장경태 의원님이 요구한 그 재판연구관의 연구 보고서 제출 여부, 제출 시기 등을 속히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